네,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들을 지향하는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뭐 그 외에도 그냥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바로 그 2008년도의 대사건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시기에 2022년이 된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뭐 여러분들도 다들 피부로 느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느끼실 거고요. 주가가 뭐 폭락을 하고 있고 주유소에 기름 한번 넣으러 갈 때 뭐라고? 뭐 2,100원? 2,200원? 이런 식으로 기름값이 뭐 이렇게 뛰어오른 것 그리고 이런저런 뭐 물가들 식당이나 뭐 어디나 다 쉽게 느낄 수 있는 이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다들 이건 뭐 뭔가 큰일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걸 안다 뭐 나름대로 예측해가지고 맞춘 사람들은 나중에 대스타가 돼요. 뭐 그런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2008년 당시에도 그걸 맞춰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화 빅쇼스에 나오는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냥 유명해지는 걸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투자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앞으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이런 일, 그 다음 이런 일, 그 다음 이런 일 이런 순서까지 그냥 거의 맞췄어요. 그래서 와 이건 뭐 완전 거의 무당 수준인데 해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루비니 교수도 그걸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진 이런 스타가 됐죠. 그런데 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버리나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그걸 맞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두 사람보다 덜 똑똑해서 이게 틀렸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더 뭐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머리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맞춘 것 자체가 행운인 경우도 있기도 있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08년을 갖다가 복귀해 보는 것은 사실은 2022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떻게? 지금 2022년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물가라든가 뭐 경기라든가 이런 점에서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근데 뭐 정부는 됐고 문제는 나잖아 나. 나 개인이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다들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뭔가 아무튼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는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시그널이 오는데 그래서 한번 먼저 시작을 하는 게 2008년을 갖다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아마 뭐 역대 있어 왔었던 어떤 경제적 사건보다도 더 많은 뭐 연구들이 축적된 것이기도 합니다. 거의 대공황 다음으로 아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정말로 뭐 수도 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입 한 번 안 된 사람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됐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이거 왜 되짚어 보냐 하면 그때 당시를 되짚어 보면서 아, 우리는 그 사건, 2008년의 사건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거리감을 두고 보면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숲 한가운데에서 숲길을 걸어갈 때는 이 숲의 모양이나 뭐 숲의 성격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온 이 숲길이 어떤 것이었나를 갖다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숲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나온 숲길이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숲길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숲 한가운데에서는 바로 앞에 나무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바로 앞에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좀 더 잘 보자고 좀 더 넓게 보자고 그러려고 그러면 지나온 숲길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러냐 왜 그러냐 하니까 최근의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림으로 이 미국 소비자 물가 뭐 소위 CPI라 그러죠. 소비자 물가가 이번 최근 분기 2분기에 지난달에 9%를 찍었습니다. 물가가 9%? 이건 이제 전년 대비이거든요. 2021년 6월 대비로 2022년에 1년 동안에 물가가 9%가 올랐다 그러는데 이런 수치는 진짜 한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으로서 40년 전에 언제입니까?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뽑은 게 한 5년치를 뽑은 거거든요. 5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아주 푹 꺼진 적 있죠? 저 때가 그겁니다.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완전 박살이 났죠. 이때는 코로나 때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나머지 코로나 때고 나머지도 보면은 3%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3%를 넘은 적이 없고 이 정도만 해도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아주 제일 뭐랄까 적절했습니다. 2%에서 3% 정도의 물가 그리고 3% 내지 4% 정도의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낮음 이게 지금 미국 경제의 현실이었고 이걸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 이렇게 적당한 수준의 세월들이 그 이전 제가 이제 여기 보면 2018년도부터 쭉 그려왔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 이전부터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최초의 시그널이 물가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이 9%가 웬 말입니까? 이거가 이렇게 9%가 물가가 9%를 찍으면 어떤 정부도 이를 눈뜨고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서라도 이걸 끌어내려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 물가 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역시 이것도 한 5년치를 뽑아봤는데요. 5년치 2018년도부터 쭉 시작해서 이때 뭐 한 2018년도 처음 시작이 한 7천 정도에 시작을 하죠. 그게 2022년 올해 초에 16,000, 17,000, 16,000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수로 2배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중간중간에 사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은 잘 오르는 거를 쫓아가서 사거든요. 그렇게 잘 오르는 주식들 쫓아가서 사가지고 뭐 그냥 큰 주식으로 두 더블 세 더블 낸 주식들 널렸고요. 제일 유명한 주식 테슬라는 거의 뭐 저점에서 생각하면 한 100배 넘게 올랐죠. 그런 게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11,877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이걸 15,000에서 11,000이 됐다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자체로 지수로만 해서도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죠. 3분의 1이 뭉텅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이제 아주 초장기 차트를 보시면요. 얘네들도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정말로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최고야. 미국 주식 절대 안 떨어져. 이런 얘기 숱하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3분의 1이 지수의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거니까 실제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서는 3분의 1이 아닙니다. 60% 70% 날아간 주식들 늘리고 늘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미국 물가는 9%를 찍고 주식은 20, 30%가 지수로 빠져버려. 뭐 개별 종목에서 뭐 60% 70% 빠진 것도 수두룩해. 자, 이거는 도대체 웬일인가 싶은 거죠.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뭐 요즘은 암호화폐가 뭐 종류가 엄청 많더만요. 제일 유명한 거 비트코인을 꼽아봤는데 이것도 역시 5년치입니다. 이 차트 보면 기가 막히죠. 여기 10,000불 밑에 뭐 7,000불, 8,000불 하던 게 6만 불을 찍고 7,000불, 8,000불에서 6만 불을 찍고 그게 다시 2만 불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정말 비트코인은 화끈합니다. 예. 이게 그나마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적은 비트코인이죠. 암호화폐죠. 뭐 제일 뭐 이거보다 더 화끈한 거 최고로 화끈한 거 같으면 우리 권도형 군이 만들었다고 하는 루나는 뭐 빵이 됐으니까 뭐 하락률 이게 뭐 몇 프로라 쳐야 됩니까? 아무튼 뭐 10만 원이 빵원이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화끈한 주식은 없죠. 예. 상장 폐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당시로서는 암호화폐에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지간히 큰 그룹사 하나가 통째로 굳어났다는 말입니다. 통째로 굳어나가지고 통째로 상장 폐지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암호화폐 세계에서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날아간 돈들만 뭐 몇십조 단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불안한데, 이건 뭐 미국에서 뭐 비트코인 이런 건 아는데, 중국, 2분기 성장률이 0.4%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0.4%가 나왔다고요? 이거 뭐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이 정도 수치가 안 나왔는데, 이제 어지간히 코로나 극복됐다고 그러는데, 또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나면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 것이 중국의 부동산이죠. 사실 미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보다도 훨씬 불안한 게 중국 부동산이고요. 이 중국 부동산도 지금 매우 심상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일 후달리는 게 이게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사업성도 나빠지고 이러니까 건설사들이 얘네가 또 건자재 같은 것도 막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러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 뭐 아파트 짓고 있는 공장이 아니 현장이 그럼 어지간하면은 사람들이 참아줄 텐데 불안한 거죠. 빨리 지어라. 왜 못 짓느냐? 네가 건설을 더 진행을 안 하면 우리도 중도금 안 낸다 하면서 중도금 집단 거부를 해버립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파토 내고 다시 돈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 있는 거겠죠. 아니면 뭔가 불안해서 어떤 식으로인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뭐 공안 출동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후달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역시 저희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중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일본 경제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무슨 차트를 보는 것이 제일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뭐 니케이 주수, 뭐 일본 주가 지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뭐 일본 경제 성장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서도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극적으로 일본 경제를 갖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차트는 엔달러 환율이라고 봅니다. 엔화 환율.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입니다. 요게 1달러가 몇 엔이냐라고 하는 달러 엔 환율이다 보니까 차트가 지금 위로 쭉 솟아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엔화의 가치가 사실은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021년 초에 1달러당 100엔 정도 하던 게 지금 135엔, 138엔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100에서 130이 됐다 손 치면은 30%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 재산들이 3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더 해볼까요? 일본 국민들이 올 초에 비해서 지금 30%더 가난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원달러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제 1,300원 뚫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놀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게 사실 엔달러 환율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원, 대한민국 원은 사실 뭐 출렁출렁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면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화 가치를 갖다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엔화는 그동안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엔화는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통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뭐 세상이 좋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불안해하는데 엔화의 가치가 이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엔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즉 엔달러 환율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 경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불안해 하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서는 뭐 40년 만에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물가 급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성장률이 대폭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 얼마 전에 죽은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려고 했던 엔화 가치의 하락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덜컥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우리가 캐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서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 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08년을 다시 보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08년 위기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